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평촌에 계신 학부모님들 이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셔가지고요. 어머님 아이들이 고려대학교를 합격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자, 오늘 고려대 편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네가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치면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전국에서 2만 등 정도만 하면은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2만 등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넌 고려대 거의 합격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린고 하니? 자, 뭔 소린고 하니?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뜬금없이. 그럼 아이들이 2만이라는 숫자를 듣고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2만 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주변의 학급의 인원수 아니면 자기 학교의 학생들 생각해 보면은 한 반에 한 20몇 명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뭐 한 300명 정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대학 가기 좀 쉬워 보인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국의 재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는데 재학생들 응시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한 35만 명의 학생이 약 지원을 했습니다. 35만 명. 자, 그럼 2만 등의 이제 의미가 좀 와 보이시겠죠? 그렇죠. 한 반에 만약에 35명이라고 치면 네가 반에서 몇 등이어야 된다? 그렇죠. 1, 2등. 이 정도가 됐을 때 네가 지원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머님 뜨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1, 2등 아닌데 아마 3, 4등일 수도 있고 5, 6등일 수도 있고 때로 10등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2만 등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2만 등이 이렇게 보니까 또 어려워 보인다고 아이들은 느끼는데 근데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리냐면요. 너희 반에서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되니?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아이들이 지금 이 평촌 지역에서 일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반에서 공부를 한다는 애들이 그럼 한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보통 제가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몇 명 나온다고요? 3명. 그럼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치면 현재 현 2026학년도 27학년도 제도에서는 그럼 3등급이라고 치면은 몇 퍼센트까지요? 23%까지입니다. 그럼 반에서 한 6, 7등 정도 하는 애가 내신 등급이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3등급 나오는 아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니? 그럼 안 한다고 합니다. 시험 때만 잠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3명은 그렇죠. 평상시에도 공부한다. 보통 요런 뉘앙스로 요런 뉘앙스 정도로 전개가 되니까 그럼 다시 반에서 1, 2등 아니면 2만 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주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안 하던 공부를 하기만 해도 그렇죠. 요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니죠. 뭐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그럼 최저까지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수생까지 포함됩니다. 재수생까지 포함되면 재수생들이 약 15만 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정시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0만 명의 학생이 수능을 응시하게 됩니다. 50만 명. 자, 50만 명.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머님들 아이가 수능은 1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은 아니더라도 막말로 그럼 3등급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듣는 어머님들 고대를 목표한다고 치면 아이가 4, 5, 6등급 받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뭐 고대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제 말은 공부하면 성적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길 원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50만 명입니다. 그럼 10%는 그렇죠. 5만 명이죠. 10%는 5만 명입니다. 10%는 5만 명. 그러면은 5%는 자, 5%는 그럼 몇 명? 5만 명, 2만 5천. 2만 5천 등이 그러면은 5%죠. 좀 이따 제가 정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은 그럼 2만 등 안에 들어간다고 치면은요. 정시로도 거의 100% 가능한 성적대가 됩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시를 가려고 치면은요. 내신이 이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지원 자격이 된다는 얘기고 정시로 간다고 치면은요.
이 2만 등 안에 들어간다고 치면요. 학생은 100% 고려대학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자,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수시가 편합니까? 정시가 편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아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제가 뭐 어떤 게 편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뭐 정시가 무조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신만 잘 따면 대학 잘 간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고려대학교 수시가 있고요. 정시가 있는데 수시 선발 인원수를 보니까 2,680명이더라고요. 2,680명. 그 다음에 정시. 자, 정시에서 그 선발 인원을 보니까 1,972명이 되더라고요. 자, 이건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 지원한 학생이 얼마쯤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충. 자, 제가 쓰겠습니다. 54,400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20.30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20.30대 1. 어우, 끔찍하네요. 자, 고려대학교 원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쓴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수시 마찬가지입니다. 54,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시 합격자 수는 2,680명입니다. 자, 정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우선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시에는 1,972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원자는 9,424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면요. 4.7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원서 쓰는 학생 많습니다. 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정시도,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시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좀 다시 가볼게요. 그럼 고려대학교에서는요. 학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저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12명까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652명이었고요. 자, 지원한 학생은 5,944명의 학생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9.12대 1이 나왔습니다. 9.12대 1. 이거 보이시죠? 자, 12명, 학교당 12명씩 쓸 수 있는, 12명 쓸 수 있는데, 모집 정원은 652명인데,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자는 5,944명. 물론, 이거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많은 학생이 지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가 있는데, 한 학교당 10명씩 다 지원했다고 치면은, 몇 명이 되죠? 17,000명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지원서가 이렇게 남아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자, 뭐, 강남구, 서초구에서 내신 정말 좋은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목표대학이 고려대가 아닐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방을 비하는 건 아닌데, 자, 아주 먼 동네에서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안 쓰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거야.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니브 클래스 같은 데 보니까요. 내신이 1.3, 1.4 되는 학생들이 이 학교 추천 수능 최저가 3합 7인데 요거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도 많이 그렇죠. 영상 찍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촌에서 대학 가기 우리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법 이게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 유리한 전형이고 이 추천서 받으려고 이 근동학교에서 학생들 그렇죠 처절하게 싸운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자 합격자 지원했다고 무조건 붙는 거 아니고 좀 더 간절하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추천서 못 받아도 쓸 수 있죠.
뭘 쓸 수 있죠?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뽑는 인원수 한번 살펴볼게요. 856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지원자는 13,750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이거는 추천서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니까 16.06대 1이 나왔네요. 이건 이제 지울게요. 16.06대 1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수능 최저가 이거는 3합 7이고요. 이거는 수능 최저가 4합 8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동에서 그쵸? 이 두 가지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붙는 학생들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하나 강조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랑 똑같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요, 학업 우수형을 쓸 수 없습니다. 학업 우수형을 쓰는 학생들은요, 학교 추천을 쓸 수 없습니다. 한 학교당 추천서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자, 1등부터 12등까지 자, 고려대학교 12명 학생을 쓸 수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한 6등에서 한 8등 사이 있는 학생들. 추천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 추천 쓰고 싶어 하는데 추천서 받으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학교 추천서 12명 써도 한 학교당 이 근동에서 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12명 붙은 적 없습니다. 12명 써도 끽해야 1명, 2명, 3명. 서울대 쓰던 학생들 1명, 2명, 3명. 끽해야 4명 될까 말까. 5명 안 넘어갑니다. 죽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6등에서 8등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치면은요. 그렇죠. 요거 쓰지 말고 추천서 나온다 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어디 쓰라고요? 학업 우수형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우수형에서는요. 내신에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 학생 입장에선 여기가 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근동에서 그렇죠. 7등, 8등, 9등, 10등 하는 아이들이 이것 써서 붙어도 이것 써서 붙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저희 동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있죠. 계열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내신 성적이 되게 낮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 학생들이 이거 써서 붙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527명.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 영재고라고 해도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재고에서 아이들이 좀 쓰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내신 4, 5등급 되는 아이들도 좀 씁니다. 그래서 붙는 케이스도 좀 많고 근데 지원자를 보니까 8,027명의 학생이 작년에 썼습니다. 지원했고요. 경쟁률은 15.2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치면요.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까 인원수가 2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죠. 2만 명 안에 들어가면은, 그쵸. 고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시에서는. 지원 자격이 되는 거지, 합격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근동, 이 안양 평촌이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널린 동네가 아니라, 제법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쵸. 2만 등, 그래서 반에서 1, 2등, 내신 1점대, 1점대 후반, 아무리 안 나도 2점 초반까지 된다고 치면은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한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최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고대가 논술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논술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논술 36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자는 색깔 바꿀게요. 23,421명. 그 다음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64.88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원서 쓰는 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가 4, 8이거든요. 우선 1단계로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역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학학원이다 보니까 쓰는 거랑 붙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논술 전형을 써서 이 수능 최저 4파를 맞췄을 때는 그럼 이건 꽤나 상위권 대학 갈 때 유리한 거니까 유리한 그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수시원서 아무것도 안 쓰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 의도로 좀 써줬으면 좋겠고, 붙으면 더 좋고, 실력만 좋다면 당연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시 정리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서 2만 등은 수시에서, 자, 학생부 내신 성적 2만 등은 수시에서 지원 자격인 것이지 합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근데 물론 이건 여기 두 가지 전형에서는요, 면접이 없긴 없습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학생부를 좀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게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을 좀 더 신경 써서 그 점수 올리는 것, 그게 학생부 잘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성적 올라가면요, 학교에서든요, 알아서, 그렇죠, 세특 신경 써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특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 그 힘들다 하는 정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화생공, 아니 두 가지 정도 아까만 얘기할까요? 화생공, 그 다음에 기계공. 자, 대학이 발표한 70% 컷을 보니까요, 고려대학교에서는요,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랑 해서 평균으로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자 70% 컷 평균을 보니까 화생공 같은 경우는 94.82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94.3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국어, 수학, 영어 떼고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이렇게 쓸게요. 그럼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2등급, 2등급, 아니면 때로는 수학을 2등급으로 받다 치면 과학을 1, 아니면 국어를 1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요. 그렇죠. 요 정도의 백분위가 뜰 거 아닙니까?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요거는 몇 %짜리라고요? 100%짜리입니다. 자, 정시에서는 2만 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시에서 2만 등 수험생 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는 5만 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5%는 2만 5천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만 등이면 그렇죠.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죠. 재수생들, 뭐 재수생들만 수능 잘 본다? 아닙니다. 재학생들은 수능 못 본 이유는 수능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설사 이런 거죠. 이 수능 공부 해두세요. 그냥 무조건. 어차피 수시에서도 수능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요. 수능은 고3 때 준비한다. 이런 얘기하면요. 작살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리미리 시간 많이 남습니다. 생각외로. 시간 부족하다는 거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고요.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애들 하는 얘기지. 시간적 여유가 지난 다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다 많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수능 공부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하고 내신 챙길 수 있으면 와락 잘 챙겨가지고 내신도 1학년 때 잘 잡아놓으면 3학년 때 내신 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다 포기하니까 애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26학년도 27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그렇죠. 국영수 빼놓고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를 합격하려면 지금 세뇌 교육 시켜드리는 겁니다. 내신 2만 등은 지원 자격입니다. 수능 2만 등은 합격을 보장합니다. 확실한 점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학생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거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